결혼 40년. 그날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면 평생 참기만 했던 제 삶. 그날만큼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 나이 63세입니다. 20살 조금 넘긴 나이에 시집을 와서 눈 떠보니 어느새 40년이 훌쩍 지나 있더군요. 제 결혼 생활은 남들이 보기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직장 다니고 저는 집안 살림하며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 둘 키우고 겉으론 그저 전형적인 주부의 삶이었죠. 하지만 그 안은 늘 숨막히는 긴장 속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며느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집안이 산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생활의 규칙이 됐죠. 새벽 5시 전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마당 쓸고 온 가족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제 밥은 늘 마지막이었고 밥그릇에 김치 몇 조각 얹으면 그게 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습니다.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밥이 늦게 나오면 인상을 쓰는 사람이었죠. 술이라도 마신 날이면 말수가 더 줄고 화만 많아졌습니다. 가끔 큰 소리와 함께 물건이 바닥에 나뒹구는 날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그냥 남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땐 그나마 웃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마저 결혼하고 집을 떠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여전히 시집살이 하듯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TV 채널 하나 바꾸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제 마음대로 외출하는 건 상상도 못했죠. 가끔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면 남편은 뭘 거길 가냐, 집이나 지켜라는 말로 잘라버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거의 포기했고 휴대폰은 있어도 연락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만 떠오르고 하루가 끝나면 또 내일이 걱정되는 삶. 그 속에서 웃음은 점점 사라지고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들 저렇게 사는 거지라는 말로 제 마음을 달래며 참는 게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게 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이 조금 짜다고 남편이 젓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몸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어디 가는데? 하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친정에서 쓰던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 통장과 도장, 그리고 결혼 전부터 간직해온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20살, 눈빛이 맑고 웃음이 많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지쳐있고 웃음이 사라진 얼굴. 그 순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조용히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자유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집에서의 제 40년이 한 장의 사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 온 날의 긴장,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끝없는 참음과 눈물.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닫는 순간 모든 걸 끊어냈다고 해야 할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마음속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아무 계획도 목적지도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제 발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다는 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창밖에는 제가 평생 살던 동네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차 소리와 버스 안내 방송이 뒤섞인 소음. 이 모든 게 낯설고 어지러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지갑 안엔 현금 30만 원.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밤은 어디서 잘 수 있을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인도를 걷다 고시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세가 싸다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복도 양옆으로 문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벽에 붙은 TV.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바람 대신 먼지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 짐이라고 해봤자 몇 벌과 세면 도구뿐. 혼자 있으니 이상하게 방이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이 동네에는 아는 사람도 말을 걸 곳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냄새가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말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건 주민센터였습니다. 혹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해서였죠. 직원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알려주셨습니다. 스마트폰 기초반, 요리 보조 교육, 청소 경비, 교육 등등. 저는 스마트폰 기초반부터 신청했습니다. 휴대폰을 쓰는 게 서툴렀던 저는 문자 보내기, 지도 보기, 버스 시간 확인 같은 것부터 배웠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지만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거리를 걸어 다니며 동네를 익혔습니다. 작은 시장, 분식집, 세탁소, 편의점, 모든 게 새로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가 잘한 걸까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발로 문을 닫고 나온 이상 이 낯선 도시가 제 새로운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스마트폰 기초반 수업을 마친 뒤 저는 요리 보조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칼질부터 양념 비율까지 차근차근 배우니 오히려 집에서 하던 살림이 도움이 됐습니다. 교육이 끝나갈 무렵 강사님이 반찬 가게에서 도우미를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가게는 시장 안에 있었고 규모는 작았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제 손놀림을 보시더니 바로 이를 제안했습니다. 아주머니, 손이 빠르시네요. 내일부터 나오실래요? 그 말에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월급은 11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첫 월급이라 손이 떨릴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고시원 월세를 내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오래 입은 외투 대신 따뜻한 패딩 하나를 샀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니 하루가 훨씬 바빠졌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 반찬을 만들고
점심 무렵엔 손님 응대도 했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서 저녁거리를 사며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트고 나니 이 동네가 조금씩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제 이름을 불러주었고 가끔은 떡이나 과일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고시원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공용주방에서 같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예전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게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오래 일할 생각 있으세요? 방세만 안정되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이 동네에서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시원에선 생활이 불편했고 더 안정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강을 알아봤습니다. 몇 주를 돌아다닌 끝에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원룸을 발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그동안 모은 돈과 사장님이 급한 대로 빌려주신 돈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사하는 날 작은 방에 제 짐을 풀면서 울컥했습니다. 이건 누가 마련해준 집이 아니라 제 힘으로 얻은 첫 번째 집이었으니까요. 원룸으로 이사하고 나니 삶이 조금 더 안정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반찬 가게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과의 대화가 제 하루에 낙이 됐습니다. 아주머니, 이 무침 맛있네요. 이 장조림은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존재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가끔 쉬는 날을 주시며 이럴 때 좀 나가서 구경도 하고 오세요 하고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엔 혼자 어디를 간다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시장 밖도 걸어보고 근처 공원에도 나가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동네 문화센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몇몇 분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미술부 활동을 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과 함께 접어야 했던 제 꿈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센터에 들어가 문의를 했습니다. 수강료는 한 달 2만 원. 큰 부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월급에서 빼려니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번엔 나를 위해 써보자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첫 수업날 하얀 도화지를 앞에 두니 손이 떨렸습니다. 연필을 잡은 지 수십 년 만이었지만 마치 어제도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손끝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선 하나, 색 하나가 제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같이 배우는 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취미를 시작한 분들이 많았고 각자 사연도 다양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오래 닫혀 있던 제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소가, 눈빛이 살아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림 수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하루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이합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제 스스로 선택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반찬 가게에서의 일도 여전히 즐겁습니다. 손님들이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하고 묻는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림은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저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됐습니다. 완성한 작품은 문화센터 전시회에 걸리기도 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서 멈춰서는 걸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지만 이제는 하루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 피어난 기쁨들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가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겠지요. 그 생각만으로도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작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강가를 걷고 시장 구경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제 표정은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한 번의 결심이라는 것을요. 그 결심이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든 낯선 도시에서의 첫걸음이든 그 모든 건 나를 위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려. 혹시 지금 저처럼 오랫동안 참아온 분이 계신가요? 두렵더라도 한 걸음 내딛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은 누구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온기가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